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또 그분을 만나는 날이어서 더 힘차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멘토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양시장 오늘 좀 갈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좀 빠지고 코스닥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아침 6시 좀 넘어서 발표가 되고요. 서프라이즈.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글쎄요. 이 시장 반응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사실 직후에 그 시간외 거래 반응을 봐도 올라가려는 거야, 내려가려는 거야. 약간 좀 갈팡질팡했거든요. 원래 동네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 경조사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을에 먹을 게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소문난 잔치에 우리는 먹을 게 좀 없나 싶기도 하고요. 잘 나왔는데 이제 뭐 워낙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한다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역시 엔비디아다. 요 정도로는 시장의 파급력이 좀 없나 싶기도 하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전문가 목요일에 누구죠? 박지훈 부장. 박지훈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부장님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엔비디아. 부장님과 힘차게 오늘 또 실시간 상담까지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네네. 또 소개를 해주실 맞아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요청을 좀 드려보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맞아요. 약간 뭐 좋아요. 네. 투자 관련된 전략 얘기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네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은 많이들 흔들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국장을 투자를 하시다가 정말 망연자실. 이제 나는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서 이제 뒤늦게 합류하신 이 서학개미 분들이 이번 주는 증시를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고점 대비해서 뭐 30-40%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상당히 소위 미국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그런 형 노릇을 하던 형님들이 그렇게 후두둑 빠져 리스크 오프에 대한 약간 빨간 등이 좀 켜진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밤에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아침엔 투자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종목 상담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3프로TV에서 오셔서 뭐 채팅창에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남겨주시지만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이라는 한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려운 등을 박박 긁어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시간 한계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전 단계가 우리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정보는 많은 이 증권사 하우스에서 많이 제공은 하고 있으나 이후에 사후 케어, 사후 관리 이런 디지털 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이 디지털 자산관리센터와 연금자산관리센터가 있다라는 점 모르셨죠?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그럼 이 두 부서의 정체는 뭐냐? 그러니까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투자 상담, 뭐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같은 단순하게 해외 주식 산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뭐 세금에 관련된 수익 많이 나시면 또 세금 관련돼서도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는 뭐 우리 금쪽 같은 자산관리에서도 퇴직연금 관련돼서 그렇죠. 연금도 얘기하고. 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에 관련 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어떡하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고 급하게 그냥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또 정확한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정확한 전문가들과 상담이 필요하다. 저희가 항상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 자산관리센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제가 이렇게 딱 요약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아무나 해도 됩니까? 아무나 1588-7070 전화해도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NH투자증권 고객님 인증만 한번 해주시면 인증해야 되는구나. 디지털 네. 케어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만 개설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네네네.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저희 바로 케어 서비스 가입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모두 향유하실 수 있다라는 점. 어제도 제가 저녁에 6시부터 7시에 요 보이죠? 줌 줌으로. 컨퍼런스. 오. 네. 저하고 우리 해외 기업 애널리스트
하고 고객들하고 네. 줌으로 실시간 소통을 합니다. 아, 실시로. 기본적인 컨텐츠는 우리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네. 고객이 직접 채팅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물어봅니다. 그럼 바로 실시간으로 대답하고 투자 전략 짜주고 3월에는 투자 유망종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그냥 오픈합니다. 그런 것들. 그 보유 종목 갖고 있으면 그 리포트 나오면 뚝뚝 카톡으로 딱 알려줍니다. 아하. 그런 서비스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이메일로도 발송하는 기능도 있고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대기 상태 없는 어떤 전화를 하면 막 기다려야 뭐 돼. 기다려야 되고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끊어버리잖아.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전화 연결, 바로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하이브리드 서비스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메일로 더 세테크, 부테크 관련된 레터도 보내드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MTS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거야, 팔고 있는 거야. 네. 상당히 30분 단위로 업데이트해서 바로 수급 현황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영상 컨텐츠를 또 이제 제공한다라는 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산이 조금 이제 늘어났어. 조금 늘어났어. 네. 있으신 분은 또 타사에서 좀 갖고 왔어.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프라인 또 서비스 제공. 생일 선물 맞으면 저희 선물 드리고요. 또 프라이빗 골프레스, 또 프로 골퍼, 또 티칭 프로 또 딱 1대1로 매칭 시켜드립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분기에 또 이게 투자 설명회까지 저 NH 본사에서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네. 요거 또 재밌어요. 투자 지원 쿠폰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되는 고객님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금을 드립니다. 쿠폰을 안 쓰면 날라갑니다. 쿠폰을 사용 가능한 네네. 쿠폰을 드리는 뭐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달러,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주식만 있느냐? 아니죠. 또 채권만 있느냐? 네. 이런 투자 상담뿐만 아니라 저는 바로 생애 설계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요 번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4-6060. 아까 뭐라 그랬죠? 1588 7070. 1588 7070. 그래서 요거는 바로 퇴직연금 관련돼서 운용과 세무 등의 이런 케어를 또 실시한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퇴직연금 IRP 요거 어떻게 봐야 돼요? 또 우리 개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맞아. 이런 것들 친절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채널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바로 디지털 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연금자산관리센터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강화되는 서비스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 어디에 있다? NH 투자증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 개설할 때 이제 큐브로 계좌 개설해가지고 관리점을 디지털 자산관리 디지털 센터로 등록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볼 수 있고요. 궁금하면 일단 여기다 전화주세요. 여기 7070 으로? 158870. 무려 이 각 센터에서 PB들 네. 20-30년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잔뜩 묻어 계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지금 디지털 어드바이저로 다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랑 상관없습니다.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 노크하십시오. 바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잠깐 광고했습니다. 예. 아유, 네. 좋은 게 있으면 어필해 홈쇼핑도 주셔야죠. 잘하실 것 같은데요, 부장님. 부장님 그리고 저기 첫 장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우리 그 소개합니다 쪽. 예. 한번 첫 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요? 이거 소개합니다. 폰트만 좀 바꾸시면 예.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왜 너무 옛날스러워? 너무 야, 나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폰트만 좀 네. 변경을 제가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그래 네. 정답 좋네요, 뭐. 네. 디지털 자산관리센터, 연금자산관리센터에 대한 소개까지 네. 깔끔하게 또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 상담으로 네, 그렇죠. 들어가 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로 출발해 봤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시장 반응하고 어떻게 연결 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인덱스를 투자했을 때 아웃퍼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다만 우리 한국 시장이 오늘 조금 무거운 그런 상황을 나타낸 이유는 실적 발표 이후에 블랙웰에 대한 굉장한 그 멋있는 퍼포먼스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점은 어그리하는 부분들이어서 시간에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이어서 오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보면 약간 시간에서 한 1.5% 내외로 네. 다시 또 하락 전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소위 말해서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부분은 점점 분기면 분기를 거듭할수록 실적에 대해서 레벨업은 되는 부분들이고 블랙열에 대한 부분들, 어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AI에 대한 이 추론 능력에 대한 입증은 점점점 공고히 되는 부분들이고 범용된 서비스 것들에 대해서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는 탑재되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팔 주식은 아직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잘 나와요. 실적이 진짜 그렇죠. 계속 예상치 대비해서도 뭐 비트하고 잘 나오지만 네. 그 상승률에 대해서는 네. 계속 뭐 높아지니까 눈높이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뭐 늘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국내 반도체주가 그렇죠. 어떻게 움직일 네. 거냐. 오늘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조금 방향성은 달리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 제가 제가 여기 아침엔 투자에 나와서 이거를 한번 얘기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기업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이걸 왜 어떻게 기억이 하시면 되냐면 반도체 업황이 어떤 시그널을 계속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못해요. 디램 가격, 스팟 가격, 낸드 가격이 언제 계속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해외 기업이거든요. 미국 주식이니까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반도체의 분위기를 레거시 분위기를 좀 감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장표 요거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1, 2월 정도에는 반도체 분위기가 그래도 좋았죠. 레거시와 소부장 업체들의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캐펙스 컷을 지금 노이즈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저는 이번에 약간 확대하는 캐펙스 증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고민해 볼게요라는 것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를 조금 좀 줄일까요? 이거 뭐 논의를 좀 더 해볼게요. 다시 이런 노이즈가 생겼기 때문에 좀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오는 물론 밸류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서 끝났냐? 전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당연히 수요 회복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테고 그다음 미국 관세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재고를 확보한 영향,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 제재 영향 이런 것들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소재와 부품 업체들은 상반기 가동률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이 어느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또 우리 NH 하우스뷰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램과 낸드의 가격 완화 시기를 2분기와 각각 3분기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3분기는 보통 낸드의 가격 상승도 나와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오히려 하락시마다 좀 담아야 되는 전략이고 다만 우리 반도체 장비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 등등의 전공정, 후공정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은 1분기에 조금 슬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 4분기 실적 되게 서프라이즈 장비주들이 나와서 주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지금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조금 슬림해질 거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1분기는 조금 줄였다가 다시 2분기부터 정상 가도를 달려가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좀 발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것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용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2분기와 3분기 초반까지 저희가 인덱스로 코스피를 2,850으로 좀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승의 배경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저는 껴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엔비디아 네.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 업체들. 그거 중요한데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인데 사실 신사업이죠. 속캠 맞아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2의 HBM이라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속캠. 소캠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 엔비디아가 여기 좀 장표도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면 뭐의 줄임말이냐면 블라블라블라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소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소캠. 네. 엔비디아가 개발한 새로운 메모리 모듈 표준으로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와 고성능 컴퓨터
마케팅 환경을 위해 설계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됐는데 중요한 건 삼전, 한익, 마이크론과 함께 지금 소캠의 상용화를 위해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양산이 가능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소캠을 계속 강조를 하느냐? 바로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AI PC에 관련된 목표점을 다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수혜주로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로는 PCB 업체가 가장 선두적인 수혜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심텍이라든지 뭐 TLB 언급이 있는데 어쨌든 PCB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외국계 지금 매니저들하고 하우스 상대로 반도체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나오는 지금 얘기들은 매니저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탑픽이다. 근데 여기서 더 담기는 좀 부담스럽다. 왜? 어느 정도 담아놨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테크의 탑픽은 보통 하이닉스인데 실제로 외국계도 마찬가지지만 삼전 더 이상 팔지 않고 오히려 좀 주워 담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사야 되는 그런 논리가 좀 있는데 저 잠깐 좀 보여주시면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루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첫 번째 루머는 워낙 지금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매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 설마 그걸 매각을 하겠어? 라는 얘기들. 네네. 두 번째 또 노이즈가 뭐냐면 만약에 레거시가 반등하고 파운드리가 오히려 좀 더 극적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TSMC와 지금 관계가 저는 굉장히 지금 어깨동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얄미운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TSMC가 너무 지금 배불리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조금 너의 레시피 기술력 조금만 좀 공유 좀 하자라고 네. 했을 때 형 그거는 좀 곤란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미국에서 접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의 동맹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네. TSMC를 조금 좀 추격하기 위해서 그 동맹 관계에 삼성전자가 쑥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요런 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약간 루머도 좀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파운드리가 잘 됐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 됐을 때 이거 분할 상장하는 거 아니야? 뚝 떼어가지고 미국 저쪽에다가 이런 지금 소문도 좀 있을 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밸류에 대한 하단부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쉽게 요즘에 빠지지가 않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 말은 오히려 빠지면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상법 개정 나오면 어떤 거 사야 될까요? 만약에 상법 개정이 나오면 예. 주주 친화. 주주 친화, 주주 친화. 그게 하나의 상법 개정의 네. 골자인데 가장 주주들을 괴롭혔던 기업들을 사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나를 농락했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 내부적으로 회사 그 그룹사가 배불리 먹기 위해 하나의 꼼수를 부렸던 기업들이 오히려 사야 되는 전략.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은 어떤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이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채널로 이용하는 그런 그룹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떤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회사를 통해서 약간 이런 관계를 했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주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그룹주들을 한번 오히려 매수의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조금 상법 개정이 좀 투명화되면 그런 것들 수혜주로 한번 지금 조사를 좀 자료 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이 투자 전략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 좀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후두둑 떨어졌지만 한국 시장은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은 못하더라도 하락에 되게 제한적인 흐름들이 네. 좀 나왔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NH투자증권의 3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투자 유망 종목을 제가 또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 종목들도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3월 투자 전략은 좀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너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미국도 상당 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밸류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낸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어떤 이 바벨 전략은 균형감 있게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3월 투자 전략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공개해 주실 거고 예. 몇 개 섹터 얘기 좀 더 해보죠. 네. 건설주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요. 오늘 예. 채팅창에서도 이제 롯데건설 얘기 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본사 사업도 내놨고 지금 1조 원 규모의 뭐 유동성 확보한다. 요거는 이제 건설 이 개별 기업의 얘기 아니면 건설 경기가 그만큼 좀 안 좋다라는 건데 건설주는 사실 연초부터 좀 반등 흐름 보인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지방 건설사 힘들어요. 힘들고 일부 증권 몇 개 건설사들은 일단 백기를 든 건설사도 좀 있습니다. 네. 작년서부터 계속 그런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올해도 약간 크레딧에 대한 약간 위험한 시그널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중소형 건설사는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주는 예를 들어서 DLENC라든지 뭐 현대건설 같은 그 영상 보셨어요? 그 다리 무너지는 거. 아, 맞아. 이번에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날 빠졌다가 마이너스 2%로 마감할 정도로 굉장한 그게 아마 공사 대금이 한 2천억 좀 넘은 정도의 사이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건설주가 굉장히 탄탄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건설주에 나쁘지는 그렇죠. 않은 상황이고 네. 제가 요거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 왔어요. 회복의 서막이라는 제목이에요. 회복의 서막이다. 그래서 물론 대형 건설주들은 나쁘지 않다. 네. 한마디로 결론은. 왜 이렇게 좋아요? 매매 거래가 조금 회복된다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고 규제를 많이 풀어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런 맞아요. 것들 정보원 연구원이 맞아요. 금요일 날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해줬죠? 잠실 쪽이 벌써 2억 정도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죠. 예. 네. 혹시 이제 그 허재문 집을 좀 매매를 사서 얘기하지 마요. 영끌을 해가지고 샀어요? 예, 사긴 했습니다. 영끌을 영끌에서? 사긴 했는데 예.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가능했고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 걸로 예. 그래서 이제 건설 시장 안정책도 좀 준비를 계속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 발표도 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업종 주가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탑픽 2개예요. 현대건설 그다음에 DLENC를 탑픽으로 좀 선정을 했고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 만약에 찾으신다라면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제 차선호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요 그래프에 보면 두 번째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살짝 올라왔잖아요. 이게 바로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월, 4월에도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연내 금리 인하 한국은 2월 달 포함해서 3회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3회 있거든요. 정도. 5월에 금리 인하 한번 하고 네. 그다음 8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저희 하우스 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건설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YOY 데이터는 다 올해는 무조건 다 우상향이야. 다만 이게 그 중소형 건설주들의 몰락이 전체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파급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약간 좀 개별단 그러니까 극과 극의 지금 냉온차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건설주 매매하시려면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 보지 마시고 물론 재건 관련된 이슈로 맞아요. 재건 관련된 거. 개별 종목들은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튀어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섹터 플레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건설주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극과 극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중소형 건설사와 그러니까요. 대형 건설사를 좀 구별해 네. 봐야 되기도 하고 또 이 재건과 관련된 건 또 다른 테마. 맞아요. 네, 네.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배터리 관련된 걸로 좀 넘어가 2차 볼게요. 전지. 2차 전지. 요즘에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시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나라는 기대감도 사실 맞아요. 살아나고 네. 있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아요. 결론은 2차 전지가 안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상승하는 종목들도 몇 개 보입니다. 네. 따라 사나요? 따라 사야 돼요? 대답은 yes. 오. 따라 Yes. 사야 합니다. 따라 사야 한다. 이게 지금 저희의 생각이고 결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좀 자료 보시면 네. 이겁니다. 일단 반등의 트리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의 판매 성장률이 확대. 근데 지금 테슬라가 요즘에 재미없죠. 아, 그렇죠. 너무 예, 그러니까 많이 자율주행이라는 큰 상승 트리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왜 반등을 못해요? 야, 제가 그 거래소 그 증권 예탁원에서 이번 2월 달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그 미국 주식을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봤더니 네. 테슬라가 1등이에요. 어. 야, 그러니까 300달러 빠졌음에도 그러니까 더 좀 들어오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유효한데 왜 안 되냐? 판매 데이터가 유럽에서 망이었잖아요. 네. 망. 맞아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상승 트리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경쟁에 치열해졌다. 뭐 테슬라가 누구랑 경쟁하는데? 중국. 비아디. 예, 대단합니다. 네.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서 전기차 BYD가 1,000만 원, 2,000만 원대의 전기차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라이다 다 탑재된 거야. 그게 다 탑재가 된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유럽의 전기차 가격. 야, 이거 가성비를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진짜. 결국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팔고 남은 재고를 네. 보조금 받고 유럽에서 팔아도 남는다는 계산이에요. 보조금이라는 단어가 결국 중국에서 이렇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는 하나의 전기차 산업이다. 그리고 AI 관련된 산업도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 딥시크 관련된 것도 사실은 중국의 정부가 사실 뒷단에서 엄청나게 좀 지원해줬을 겁니다. 어쨌든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결국 미국 OEM들의 어떤 7,500달러 구매 세액 공제 이거 7,500달러 다 아시잖아요. 3년간 단계 폐지 오늘 지금 로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에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네. 트럼프 형. 좀 천천히 갑시다. 뭐 이런 것들. 중국 정부의 배터리 중복 투자 방지 대책 중요한 건 파란색이에요. 3월 5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럽의 액션 플랜이 있을 것이다. 네. 뭐냐면 바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왜 이걸 보조금 지급하냐면 지금 유럽 완성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EU에서는 이거 가만히 볼 수 없다. 저 중국의 저 MS가 확보되는 저 흐름들을 그냥 팔짱 끼고 쳐다만 볼 수는 없다. 네. 이거 바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이거 상당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빠졌죠.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LNF 요거를 근데 LNF는 올해는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전기차의 소비가 만약에 빠그라지거나 그러면 공장 가동률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LNF는 올해는 재무적 리스크 없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실적 개선이 없거나 공장 가동률이 재미가 없으면 내년에는 LNF는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2026년이기 때문에 내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올해는 그런 리스크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점점 단계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네.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네. 것까지 또 어떤 거 살펴볼까요? 다음은?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짧게 같은데, 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뭐 임대차 계약 취소한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맞아요. 드렸지만, 지금 메타에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뭐 더 넓히겠다, 우리는 넓히겠다. 투자하겠다. 네. 약간 지금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력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 제 아시는 저 선배님은
그 전봇대 관련주라고 얘기해. 참 무슨 아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전봇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봇대. 전력 관련주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축소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팩트였고요. 근데 제가 저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론은 이겁니다. 전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잘 진행되고 있지만 다시 재개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오늘 사실은 엔비디아의 젠슨 형님의 어떤 그 컨콜에서도 들어봤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이 확대 흐름들은 이거는 뭐 축소의 분위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탑다운 분석 관점에서는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을 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주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찬스다. 매수 찬스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 대비해서 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 대비해서 한 5배에서 7배 정도 다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K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HD 현대일렉, 일진전기, 효중, 그다음에 산일전기 이런 것들 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락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는 점들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제일 있는 건 저는 효성중공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효성중공업. 네, 효성중공업이 제일 싸요. 그리고 네. 올해 EPS 상향과 내년 EPS 상향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는 HD 현대인력을 다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성중공업이 HD 현대인력보다 더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는 좋을 것 같고 그룹단에서 만약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가시화된다라면 네. 저는 효성그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이제 3월 리포트로 또 가봐야 네. 되니까 부지런히 가보죠. 시간이 부족하다. 네.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좀 예, 살펴볼까요? 저 요거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3월마다 이게 매달 이번 달 저희 추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섹터만 말씀드립니다. AI 경쟁이 심화된다. 알고 있죠. 그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종목 4개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트럼프와의 동행. 예,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멕시코나 이쪽 관세가 조금 한 달 연기됐죠. 4월로 좀 뒤로 미뤄졌어요. 네. 이거는 괜찮은데 뭐야 유럽을 또 때리겠다네. 유럽 25% 때리겠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멕시코나 캐나다에서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뭐 자동차 25% 때리고 나머지 또한 10% 언더 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관세 노이즈가 생기면 트럼프 동행과의 수혜주 조선, 뭐 방산 이런 아이들은 계속 좋을 것이고 트럼프 관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서 좀 레벨업이 될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장기 선언은 저희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CJ ENM은요 우리가 오랜만에 편입을 시켰거든요. 이거 왜 편입시킨 거예요? 네. 지금 저 잠깐만 좀 붙여주시겠어요? 네. 야 이거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CJ ENM. 그러니까 ENM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여러 가지 관세의 약간 샌드위치적인 이 위치에서 과연 중국은 어떤 식으로 한국을 지금 쳐다보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트럼프는 중국이랑 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 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관세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의 항구 역할로 약간 이렇게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로로 한국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중국이.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최근에 계속 한국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호 개방도 좀 하고 뭐 게임의 판호도 좀 개방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의 어떤 또 관광 측면에서도 더 좀 하고 또 문화에 대한 개방, 엔터, 그다음에 컨텐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화장품도 더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클래식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 좀 점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그나마 조금 덜 다치기 위해서 하나의 한국을 허브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중국
인들이 한국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의 브레인들, 젊은 MZ 세대들을 한국 쪽으로 좀 수출한다는 개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온다? 와, 중국 관련주 사야지. 이런 단순한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침투한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은 굉장히 좀 머릿속에 복잡할 거라는 생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한국은 그러면 팔 벌리면서 웰컴 할까? 야, 그래도 좀 우리는 갑자기 친한 척 하지 맙시다. 이렇게 거리감을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몽고에 갈 것. 굉장히 지금 외교단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또 종목 플레이할 때도 섹터 플레이할 때 상당한 투자 아이디어로 혼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중국이 문호 개방을 하면 그동안에 쩔어 있었던 CJ ENM이 이번에 저희의 중국 관련돼서 한한령 관련돼서 해제 관련돼서 이 종목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YG 엔터야 어차피 엔터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정책 모멘텀 당연히 이에 뭐 탄핵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어쨌든 내수 관련돼서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내수주가 음식료 이런 것들 은근히 지금 52주 신고가 많이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깜짝 놀라실걸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종목 보였어요? 먹는 대상, 김치, 대상 이런 것들 삼양식품이 쏘아 올린 공들이 점점 풀무원이 왜 주가 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미국 법인이 있거든요, 풀무원이. 거기서 지금 플러스 실적이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 화장품 예전에 우리 투자했다가 좀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던 게 실리콘2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 아닙니까? 해외 법인에서 실적이 이 점핑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그 해외 법인 모멘텀이 다음 연간 분기, 다음 분기 실적에서 쇼크가 나오면 주가 시간에 막 10% 빠지고 막 그런 것들 노이즈가 결국 해외 법인, 내수단에 있는 섹터가 해외 법인 갖고 있는 실적들이 점핑이 되면 그건 주가로 바로 반영됩니다. 풀무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보지 않았던 BGF 리테일, KTNG, 한국금융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플러스 내수주, 유통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 홍 에코님께서 첫 번째 코멘트가 뭐냐면 롯데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롯데그룹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엄마 역할을 했었던 롯데지주, 롯데쇼핑 요런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 주가 흐름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룹 전체적인 리스크가 소멸이 된다라면 그렇게 쩔어 있었던 섹터들도 한번 점핑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은 이번에 2월, 3월, 4월, 5월에는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자, 말씀하신 종목단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네. 알게 모르게 엄청 최근에 갔네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네. 네, 리포트 볼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뒤에 그렇죠. 사연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큰일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랑 섞을까요? 광고를 할 테니까 그때 작전 타임을 어떻게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잠깐 광고만 듣고 올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내일 금요일이고 주말 지나면 3월이에요. 지나면이 아닙니다. 주말이 거의 3월이라고 그러네. 보시면 맞아. 됩니다. 네, 주말이 이번 주가 3월이구나. 3월이 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3월 전략 앞서서 본 이 종목 제시도 사실 이제 3월 전략으로 제시해 주신 거고 3월 그 리포트 중에 이것만은 내가 좀 강조해야 되겠다. 예, 이거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3월 이제 말이 되면 뭐가 이제 재개됩니까? 공매도. 공매도. 야, 이거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헉,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또 더 조금 주식 경력이 한 5년 차든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야, 이 펀드 매니저들이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 종목들 수익률을 어떤 퍼포먼스 뿜뿜해가지고 일단 수익률 챙길 것 같아. 그러니까 3월 한 3주 차까지는 국내 주식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반대로
야 코스닥이 망가지면 오히려 삼성전자 분위기 좋다며 삼성전자로 수급이 블랙홀이 쏠릴 것 같아. 그러니까 코스닥 죄다 버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과거치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날아가면 코스닥은 다 안 좋았어요. 자 화면 보시죠. 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거래가 쩔어 있었던 거래 활성화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오히려 좋을 거다라고 보는데 다만 변수는 이것입니다. 코스닥의 지속성은 네. 삼성전자 기업 이익 추정치에 달릴 때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EPS와 중소형주 및 코스닥 코스피 거래 대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리버스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단순하게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가면 코스닥은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생각보단 수익률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조금은 안 빠지겠지만 스무스한 흐름들,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 생기면 역시 개별 종목 장세의 지속성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요것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요 회사들을 한번 좀 공부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각 연도마다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자산이 존재했다라는 네. 거예요. 자, 뭐 이것만 다 2020년 코인. 뭐 베트남 주가 뭐 이거는 뭐 그다음에 2020년 러우 전쟁 나오면서 천연가스 급등 뭐 공급망에 대한 대혼란 뭐 이런 것들. 네.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에 등장하면서 나스닥 쭉 빅테크들 쭉 나오고 쭉쭉쭉쭉 날아가죠. 여기서 완전 뭐 비밀 맞은 거죠. 드디어 미국 주식이 역시 미국 주식밖에 없어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제가 로보센스라는 이거 혹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죠. 중국 기업이에요. 라이다예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로보트럭입니다. 네. 로보택시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이 기업인데 네. 이거 우리 그 중국 담당하는 그 캐외 기업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자녀 계좌 있으시죠? 그냥 사두세요. 이런 종목이 로보센스예요. 그 말은 뭐냐면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님. 중국의 이 기술력과 경쟁력과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탄탄한 하나의 팀이 된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이 AI에 관련돼서는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아이들은 결국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확장성에 대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 테크 관련된 것 ETF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리바바 같은 주가 있지 않습니까? 3년간의 주가의 박스권을 이번 달에 뚫었어요. 3년간에 묵혀있던 주가가 장대 매물을 다 극복하고 강한 양봉을 늘어냈거든요. 그 거래량은 전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쪽도 사실은 우리가 고통이 많죠. 왜냐?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뭐 항생 관련돼서 ELS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중국 펀드에 대해서도 정말 상처가 있었고 난 중국에서 재미가 없어라고 했던 것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은 그렇게 상처 입은 정말 늑대 소년처럼 정말 한번 이거는 단순하게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산업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중국 기업을 배제하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각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중국에 대해서 계속 뭐 경기 관련돼서 안 좋다 얘기를 한동안 엄청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중국에 대한 톤이 네, 진짜 확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신산업의 힘이다. 확 느낍니다. 약간 네. 숙연해지는데 우리도 빨리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평생을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예.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네.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닉네임 네. 뱀띠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좀 뱀띠맘.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S&T 에너지, 레이세트렉아이 비중 동일하게 25%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가고 싶지만 이건 축하드려야 됩니다. 곧 뱀띠맘이 된다고 하십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덕산 네오룩스 2022년 1월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이 올랐던 기업이라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다시 매수 신호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실적이 좋아진 걸 보니까 더 두고 봐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S&T에너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쯤 매수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약 2배 정도 수익률 있거든요. 수익권이라 고민이고요. 세 번째 종목 레이입니다. 치과 관련, 임플란트 관련주로 알고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 치과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세트랙 아이입니다. 위성산업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 우주 이야기가 나오면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투자 팁 알려주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댄띠맘님 일단 축하드리면서 네. 수익도 이제 크게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도와주세요. 벌써 10시 51분을 네, 향해 그러니까. 가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우리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차트 먼저 보면서 분위기만 네. 한번 내 종목을 그냥 제가 하나 빠르게 해도 좋아요. 될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S&T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들 차트만 한번 느껴보시죠. 이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레이는 짧게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늘어뜨리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었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랙 아이도 그래도 나름 괜찮네요. 우주항공 테마의 종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하나 더 보시면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덕선이 얘기하면서 덕산 네오룩스 얘기했는데 주가가 가다가 밀렸네요. 네. 왜 밀렸을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S&T 에너지를 공부하시려면 한 장 더 공부하셔야 돼요. 바로 랩으로 하겠습니다. LNG. 랩이에요. 조선과 방산 더불어서 이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적으로 이 LNG에 관련돼서는 정말 찐이다. 맞아. 미국은 찐이다. 그래서 점점 러우 전쟁 이후에 LNG 신규 개발 가속화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프로젝트가 발생할 경우 과연 한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레포트를 쭉 한번 찾아보는데 요런 약간 네임밸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커버리지 하시더라고요. 태광과 성광밴드 들어보셨죠? 네. 플랜트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지금 종목 상담 주신 이 S&T 에너지도 LNG 분류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LNG 터미널을 개발할 때 신규 수출이 증가할 거잖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에어쿨러를 S&T 에너지가 생산을 하는데 이거 국내에서는 얘가 거의 독점이에요. 그래서 LNG 수출이 재개가 되고 프로젝트가 승인이 점점 확대가 되면 네. 에어쿨러의 수요는 폭발적일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자회사가 있는데 S&T 걸프 공장에서 2차 증설을 했고 생산 캐파를 기본 대비 3배로 늘려놨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점점 글로벌리 구매 협약 체결들이 하나씩 속도가 있어요.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기업 이익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S&T 에너지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가 빠질 수 있는 전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급이 보면은 글쎄요 최근에 연기금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매머드급 수급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S&T 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한 조정 시마다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니까 이거는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굵직굵직한 LNG 프로젝트가 수주가 저는 1분기, 2분기에 나올 수 있겠다. 바로 미국의 LNG 프로젝트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기업이 저는 네임밸류는 아직은 없지만 네. 이 S&T 에너지의 긍정적인 흐름을 저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이어집니다. 네. 레이 아까 죽은 차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쭉 우하향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글로벌 치과 시장 업황부진 그다음에 중국에서 아직 계속 적자 흐름이에요. 근데 미국 법인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죠. 미국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기업 담당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뭐 하는 회사인데요? 디지털 치료 솔루션, 디지털 진단 시스템 이름은 굉장히 멋있죠. 어쨌든 치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턴어라운드가 돼야 하는데 네.
저는 약간 새 목표예요. 왜냐하면 새 목표. 5번이 결론입니다. 아직 확인할 게 많아요. 왜? 중국에서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되고 미국, 일본 턴어라운드 된다는데 요거 정말 진짜 확인이 돼. 언제 확인할 수 있어?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보면 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사도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턴어라운드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작년 실적 완전 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지 여러분 중소형 주식 투자할 때 주가가 턴어라운드 실적의 턴어라운드 할 때 계속 제일 좋았잖아요. 이 경험을 과연 레이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이거 어제도 애플이 좀 빠졌어요. 2%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애플향 종목이니까 애플 빠지면 얘도 빠져요. 그런데 왜 올라왔냐? 1분기 실적이 조금 빠져요. 작년 4분기부터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런데 1분기는 실적을 감소해요. 그런데 저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2분기부터 실적 고전 엄청 많아요. 자, 바로 몰려있어요. 2분기부터 드디어 드라이브 갑니다. 2026년에 8.6세대 애플 폴더블 중국 매출 계속 늘어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차트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띄워주고 덕산 네오룩스 빠지죠. 네. 빠지죠. 자, 1분기 실적 언제 발표할까요? 4월 정도에 발표하잖아요. 4월까지 주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4월부터 1분기 실적 발표를 저는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 강하게 우상향 쭉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 덕산 네오룩스니까 요거는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세트랙 아이죠. 네. 세트랙 아이는 재밌어요. 이거 우리 회사 광고 하나 하자면 다음 주에 저희 우주항공 테마 개별 코스닥 종목들 저 NH에 다 오셔서 컵데이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 NH에 오셔서 IR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십시오. 오. 네, 들으시면 네네. 이 분위기가 이렇구나. 약간 이런 띠도 있어요. 그 다음 중소형 테마가 불면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이제 그 다음 차례 아니야?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종목들 한번 그 중에 하나가 세트랙 아이인데 세트랙 아이는 이번에 참관 안 하십니다. 참고로 모멘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수주 잔고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5천억이 넘어섰어요. 모멘텀이 뭔데? 바로 요겁니다. 초고 해상도 광학 위성이 스페이스 X 발사체를 통해 3, 4월 우주로 발사될 예정인데 네. 그 관련된 세트랙 아이 모멘텀이 있는 아직은 세트랙 아이가 국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국방, 정부 요쪽의 수주는 있는데 아직 해외 쪽의 수주나 이런 건 아직 전무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는 올해 2025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2분기 연속 흑자 전환했습니다. 보통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적자가 많아요. 로봇처럼. 그렇죠. 그래서 점점 실적이 개선되는 게 맞아? 왜? 이거 수주한 거 좀 쌓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적 성장성이 주가의 하방을 더 견조하게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세트랙 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는 어떻게 보면 단기에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저는 요 영역을 넘어서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차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2021년에 요 영역대까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한번 찬찬히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네. 우리 뱀띠맘님은 네. 재테크 또 열심히 하시니까 음. 아이에게도 좋은 재테크 관련 뭐 이런 예. 인사이트도 그러니까 네. 물려주시지 쭉 올라가시길 않을까. 그러니까요. 바라보도록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원래 나오시면 저희가 실시간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오늘 워낙 또 준비된 양이 많아가지고 상호 전략까지.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 다음 아니에요. 주에 오시면은 실시간 전략 좀 많이 좀 빼주셔야 돼요.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예, 예. 약속을 하면서 오늘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 또 나와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라면서요. 다음 주? 부르면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빨리 나와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쿨진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3월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벌써 2월이 끝나가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지수가요. 오늘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확실히 더 안 좋습니다. 0.8%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고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약보합으로 돌아서서요. 돌아섰네요. 0.1%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도 4%대 좀 올라주고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 네. 하이닉스도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현대중공업은 0.6% 상승, 모비스도 0.7% 상승, 물산이 또 0.4% 상승해주고 있고요. 단연 카카오가 오늘 좀 4% 이상 상승으로 눈에 띄네요. 정말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지만 네. 사실 오늘 먹을 거 반찬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금요일 날 조금 금요일 신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맞아요. 여러분들 식사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어 잘하시는 하루, 네. 또 개개인마다 수익 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 우리가 저희 이제 스페셜 데이로 준비했는데 그렇죠. 내일은 특별히 전략 말씀드릴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